지금 두산은 아시다시피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회사죠.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을 하고 있고, 두산은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산 상해로 출발해가지고 원래는 식음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중화학 쪽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은 1980년, 지금부터 한 40년 됐죠. 40년 전에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현대양행이라는, 원래 두산의 모체인데 두산중공업의 모체가 현대양행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있었었는데, 그 현대양행이 이제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당시에 이제 한국중공업이라는 공기업,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중이라고 그래요. 한중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이 공기업으로 간 거죠. 그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아마 강압적인 내지 이런 쪽으로 중화학공업을 재편, 그때 이제 해운도 강제로 재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있던 회사의 해운이 그 범양으로 뺏겼는지 편입됐는지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공기업이 한중에 편입됐는데, 제가 예전에 한중하고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한국중공업이 그 당시에 만든 장비가 뭐냐면 바로 트랜스퍼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랜스퍼 크레인을 부산 쪽에 두 대인가 세 대를 그때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중이 상당히 꼼꼼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중으로 편입됐다가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됐잖아요. 다시 이제 민영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이걸 인수를 해요. 그래서 두산그룹이 인수해서 2001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두산중공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원래는 주 아이템이 뭐냐면요, 주 아이템이 이제 원자력. 지금 원자력 못하게 하죠. 화력발전소 지금 이번 정부가 못하게 하죠. 이게 주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 담수화 설비. 이제 해수 담수화 설비가 뭐냐면은 바닷물을 이 설비에 넣으면은 이제 일반 물이 돼요, 민물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어디서 필요하겠어요. 이게 중동에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 자랑하는 게 담수화 설비를 이제 쿠웨이트, 사우디 이런 쪽에 엄청나게 수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 이것을 많이 운송을 했어요. 이게 이제 거대 중량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기가 3,500톤. 그러니까 3,500톤을 운송하려고 보세요. 엄청나죠. 또 이제 바지선으로 이게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운반 설비와 플랜트.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 왜 심각해졌느냐? 이거 이제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뭐냐? 두산건설이라고 있어요.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에서, 두산건설이 지금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났어요. 적자가 많이 나서 두산중공업이 1조 5천억 이상을 쏟아붓어요. 근데 이걸 부으면 안 되는 거지. 왜 부으면 안 되느냐? 자, 두산건설이 왜 적자가 많이 난지 아세요? 제가 이건 잘 압니다. 제가 이거는 당할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산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고 어마어마한 그 아파트를 때려줬어요. 네네. 수년 전에. 그때 제가 그거를 분양을 혹시 받아볼까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게 초고층입니다. 54층인가 되는데 이게 탄현역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당 그 당시에 보통 그 식사동의 LG자이가 분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망했는데, 그게 평당 1,400이었는데 이거는 평당 1,800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 당시에 일산 쪽에 아파트가 분양가가 보통 1,10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라고 이렇게 꿈꾸던 아파트가 8억에서 9억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돈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제가 융자를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대출 받아서 샀으면 저는 이제 개망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샀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완전 미분양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아파트 뭐라고 그래, 동이라는 그거로 손해 본 게 얼마냐? 1,600억을 손해 봤어요, 두산이. 그래서 두산건설이 여러 군데서 이제 피를 본 거죠. 그래서 두산건설이 적자가 심하니까 두산중공업이 잘 나간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돈을 꼬라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두산건설 도와주려다가 두산중공업이 일단 안 좋았죠. 이게 첫 번째 팩트야. 자, 두 번째 팩트는 뭐냐? 두 번째 팩트는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린피스 아시죠? 그 그린피스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 뭡니까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린피스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린피스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EU에서 말이죠. 지속 가능 금융 분류 체계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원전을 지속 가능한 금융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뭐야? 원전을 때려짓는데 대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원전 건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일체 이런 걸 안 하고 풍력, 태양광으로 완전히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원전을 수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수출한다 그러는데 수출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다 막아놓는데 외국에서 국내에서 안 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원전을 많이 했던 이 두산중공업이 매출이 줄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이 있는데 이 화력 발전이 이제 그 두산의 매출에 얼마나 차지한지 아십니까? 70%가 화력 발전소 매출이에요. 근데 두산이 말이죠. 강릉 아닌 화력 1호기, 2호기. 그 주 기기를 수주했고 베트남 화력 발전, 사우디 열병업 발전, 인도 석탄 발전, 인도네시아 복합 화력 발전, 쿠웨이트 탐 이런 인도네시아 신규 발전소 이런 전부 다 화력 석탄 복합 화력을 수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 발전소 자와 9호기 10호기를 수주하려고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도네시아 환경 문제를 글로벌 금융기관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모건 스탠리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블랙록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야.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라고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국제적인 이 저기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는 지금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출해주면 안 된다. 왜냐면 대출이 없으면 발전소를 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이 대출이 있어야 두산중공업이 그 대출 때문에 건설에 참여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현재 두산중공업의 위기다 이거지. 근데 두산중공업이 말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죠. 국제에너지기구라고 있습니다. IEA가 국제에너지기구인데 여기서 석탄 발전 투자가 지난 10년간 용량 기준 80%가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전 세계 석탄 발전소 가동률이 51%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규 발전소 착공량은 또 어떻게 됐느냐? 2015년 대비 66%가 감소했어요. 우리 그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 주 사업이 바로 이거거든요. 특히 두산은 여기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업의 포트폴리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산이 여러 번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겪었어요. 그동안에 변신과 변혁을 많이 한 기업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공업 쪽에 올인해가지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산 그 건설, 두산건설과의 무리한 합병 때문에 1조 이상의 돈을 꼬라박았는데 효과가 없다. 두산건설이.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그 계열회사가 어디냐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잘 나가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밥캣 원래 외국 회사예요. 조그만 장비인데 이 두 개가 인수를 엄청난 돈으로 했어요. 얼마 인수했냐? 6조 원을 들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회사들은 이익이 많이 나요. 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인수했는데 워낙 이제 이때 인수할 때 자금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인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 팩트는 뭐냐? 두산중공업의 팩트는 이겁니다. 현재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차입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조 9천억 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조도 아니고 아니 금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4조 9천억 원인데 그럼 작년에 뭐 했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매년 이런 게 도래하면은 자동 연장을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국책은행은 산은과 수은이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시중은행은 지금 이 두산중공업의 주거래은행이 어디냐면요. 우리은행하고 저기 SC제일은행. 그다음에 NH농협이에요. 여기가 이제 채권단에 속해 있는데 이쪽에서 자동으로 그 상환 만기 도래된 거를 연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걸 연장해 줄 거냐?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의 문제가 뭐냐면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라든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럼 올해 시장 조달 회사채 차입금이 얼마냐? 1조 2천억 원이에요. 이거를 올해 안에 갚아야 돼. 그다음에 외화채권이 6천억 원이 만기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이번 달이에요. 근데 5월 달에는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있죠. BW인가 뭔가. 그게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풋옵션이 뭐냐면 그 5월 달에 자기가 정한 그 미리 정한 그 금액으로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올해 만기 회사채만 1조 2,500억. 1조. 그다음에 국책은행 1조 1,000억 원. 기타 은행 1조 1,000억 원 해서 총 4조 이상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